여러분, 국뽕 넘버원 TV입니다. 한국에 오면 왜 모든 게 이렇게 빠를까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받는 문화 충격이 있습니다. 그건 최첨단 기술도, 화려한 건물도, 맛있는 음식도 아닙니다. 바로 한국인들의 행동과 습관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유독 한국인들만 공통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힌 버튼을 연타하고 버스가 멈추기도 전에 출구로 나가며 컵라면 3분도 못 기다리고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합니다. 외국인들이 처음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라는 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급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 독특한 습관들이 바로 한국이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비밀입니다. 오늘은 팩트만으로 세계가 놀라는 한국인만의 특이한 행동과 습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인들이 처음 일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있습니다. 바로 빨리빨리입니다. 주한미군들 사이에서도 가장 먼저 귀에 박히는 단어라고 합니다. 한국인은 유독 속도에 민감합니다. 인터넷이 1초만 느려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힐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엘리베이터 대부분에는 문 닫힌 버튼이 있지만 벨라루스 같은 나라에는 아예 이 버튼 자체가 없다고 합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컵라면 봉지에 3분이라고 써 있어도 한국인들은 그 시간을 못 참습니다. 1분마다 뚜껑을 열어보고 젓가락으로 면을 뒤적이며 확인합니다. 고기를 구울 때도 익기 전에 계속 뒤집고 버스가 완전히 멈추기 전에 벌써 출구로 나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하지만 이 빨리빨리 문화는 단순한 성격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5G 네트워크를 상용화한 나라입니다. 다른 나라들이 4G를 막 보급하던 시기에 말입니다. 현재 한국의 평균 인터넷 속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왜 이렇게 빨라야 했을까요? 한국인들이 느린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달 문화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밤 12시에 치킨을 주문해도 40분 안에 도착합니다. 최근에는 한집 배달 같은 서비스로 20분 내 배달도 가능해졌습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시간이 압축된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식당에 가면 테이블마다 호출벨이 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직원이 즉시 달려옵니다. 외국 대학에서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교수들은 이 호출벨 문화를 가장 인상적인 사례로 소개합니다. 왜 다른 나라에서는 생각하지 못한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한국에서만 실천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을 참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4시간 영업하는 가게들도 외국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밤 2시에도 식당, 카페, 편의점, 심지어 노래방까지 문을 엽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밤 10시만 넘어도 대부분의 가게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새벽에도 거리가 활기차게 움직입니다. 은행 업무도, 우체국 업무도, 행정 처리도 모두 빠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한국의 행정 속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며칠씩 걸리는 일이 한국에서는 클릭 몇 번으로 당일 처리됩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과 가난을 극복하며 만들어진 생존 본능입니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북한보다도 낮았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서방 선진국들이 몇 세기 동안 걸어온 길을 한국은 40년 만에 달려왔습니다. 이 놀라운 속도의 비밀이 바로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 빠른 방법을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이것이 혁신을 만들고 혁신이 다시 성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말하지 않아도 알아채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바로 눈치입니다. 외국인들은 한국인과 대화할 때 자신의 마음이 책처럼 읽히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눈치는 영어로 직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는 그대로 nunch라고 씁니다. 한 러시아 언론인이 한국의 눈치 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러시아 단편 소설 분량의 긴 해설을 쓴 적도 있습니다. 눈치는 요령, 외교술, 예절 발음, 직관력, 감정 지능,
비언어적 신호를 읽는 능력 등 여러 개념이 합쳐진 독특한 문화입니다. 한국인들은 상대방의 표정과 분위기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파악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분위기를 읽고 행동을 조절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입니다. 외국인 학자들은 눈치를 약자의 생존술이라고 정의합니다. 역사적으로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사람들이 강자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생존 방법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예가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시작되기 전 한국 사신들과 일본 사신들이 서로의 나라를 정탐했습니다. 일본 사신들은 한국의 무기, 군율, 군대 상태를 철저히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약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반면 한국 사신들의 방법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눈빛을 보고 일본의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역사는 이 두 방식의 결과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현대 한국인들은 다릅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눈치와 분석력을 모두 갖췄습니다. 눈치로 사람의 마음을 읽고 동시에 데이터로 상황을 분석합니다. 이 조합이 한국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인은 혼자보다 함께 움직입니다. 단체 채팅방 하나로 회사, 가족, 동창회, 동호회가 모두 운영됩니다. 카카오톡 단체방은 한국인의 일상을 연결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 회사에서 일하며 가장 당황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단체방 문화입니다. 밤낮 없이 메시지가 오고 모두가 즉각 반응합니다. 한국 사회는 특히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강합니다. 나라 전체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는 정서가 깊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지적했듯이 이 독특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가 20세기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한강의 기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줄을 서면 순서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훈련 없이도 협력합니다. 외국인들이 놀라는 건 이 모든 게 배워서가 아니라 본능이라는 점입니다. 재미아닌 학자들이 연구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재미아닌들이 미국 사회에서 성공하는 이유는 한국에서 배운 눈치 능력과 미국에서 배운 개인주의가 이상적으로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눈치는 전체의 분위기를 읽고 자신을 조절할 줄 아는 배려와 성숙함입니다. 동시에 미국 사회에서는 언제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야 하는지도 배웁니다. 이 균형이 재미아닌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 이 집단주의와 눈치 문화의 힘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나라 전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개인적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대구로 달려간 의료진들,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아도 눈치가 보여서 자제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면 미국인들은 개인의 자유를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고 생필품을 사재기했습니다. 한국의 집단주의와 눈치 문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방역을 만들어낸 비밀이었습니다. 한국 식당에 가면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수많은 반찬들이 공짜로 나옵니다. 김치, 나물, 조림, 무침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웁니다. 외국에서는 메인 요리와 사이드 메뉴를 따로 돈을 주고 주문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모든 반찬이 무료입니다. 더 놀라운 건 리필도 무료라는 점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게 다 공짜라고요? 라며 믿지 못합니다. 물도 무료로 제공되고 서비스는 친절한데 팁 문화가 없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음식값의 5%에서 10%를 팁으로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딱 음식값만 내면 됩니다. 외국인들은 이 문화에 감탄합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정 문화입니다. 정은 영어로 번역할 수 없는 또 하나의 한국 문화입니다. 정은 이익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입니다. 길을 물어보면 한국인들은 단순히 방향만 알려주지 않습니다. 직접 그 장소까지 데려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외국인은 한국 친구가 한국어 배울 필요 없다고 했는데 나이든 분들이 계속 다가와서 간식과 음식을 주고 대화를 이어간다고 말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버스 기사가 친구가 가방을 두고 내렸을 때 다시 멈춰줬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런 따뜻함이 한국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외국인들이 또 놀라는 문화가 있습니다. 바로 K양심입니다. 카페나 식당,
도서관에서 한국인들은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가방을 자리에 두고 화장실을 갑니다. 외국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면 물건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물건이 그대로 있습니다. 심지어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떨어뜨리면 주워서 돌려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은 이걸 보고 한국을 테이블 위 놓인 지갑보다 자리를 탐내는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정은 평상시에는 서비스로 나타나지만 위기 때는 엄청난 힘으로 바뀝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금 모으기 운동을 벌였습니다. 집에 있던 금반지, 금목걸이를 내놓았습니다. 350만 명이 참여했고 무려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이 광경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 나라의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니.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구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때 전국에서 의료진들이 달려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도 물밀듯이 모였습니다. 마스크가 부족할 때는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기다렸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검사, 선별진료소, 핸드폰 추적 시스템 같은 창의적 해결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세계는 한국의 방역 성공을 보고 놀랐습니다. 외국 언론들은 한국인을 위기 대응 민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모든 것의 뿌리에는 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의식, 어려울 때 함께해야 한다는 연대감. 이것이 한국을 강하게 만든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이 모든 행동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빨리빨리 문화, 눈치 문화, 정 문화. 이 세 가지는 한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한국인들은 더 빠르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읽고 협력해야 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나눠야 했습니다. 이것이 축적되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이 끝났을 때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였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보다 가난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194달러입니다. 일본의 35,573달러를 넘어섰습니다. 70년 만에 무려 540배 성장했습니다. UN 통계에 따르면 1970년부터 2021년까지 1인당 GDP를 122배나 불린 한국의 경제 성장 속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세계는 이제 묻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 빨리 성장했는가? 그 답은 바로 한국인들의 일상적인 행동과 습관 속에 있습니다. 속도를 추구하는 문화가 혁신을 만들었습니다. 세계 최초 오지, 세계 최고 인터넷 속도, 40분 배달, 드라이브 스루 검사. 이 모든 것이 빨리빨리에서 나왔습니다. 집단주의와 눈치 문화가 협력을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성공, IMF 극복, 민주화 운동. 위기 때마다 한국인들은 하나가 됐습니다. 정 문화가 사회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무료 반찬, 친절한 서비스, K 양심. 이것이 한국을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외국 학자들은 한국인을 연구합니다.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를 경쟁력의 사례로 가르칩니다. 심리학자들은 눈치 문화를 감정지능의 모델로 분석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정 문화를 공동체 회복력의 원천으로 연구합니다. 물론 이 문화들이 완벽하지만은 않습니다. 빨리빨리 문화는 때로 안전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눈치 문화는 개인의 자유를 제약하기도 합니다. 집단주의는 다양성을 억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화들이 한국을 여기까지 이끌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국은 이 문화들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며 진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는 속도, 협력, 배려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만들었고 K-팝, K-드라마, K-푸드를 세계에 퍼뜨렸으며 위기 때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힘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이제 한국인의 습관을 배우려 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 그 답은 간단합니다. 70년 동안 축적된 한국인의 행동과 습관,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저력을 세계에 알리는 국뽕 넘버원 TV. 다음 영상에서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